근데 총선이 다가오면 뭐 정당들은 뭐 자체 가상 대결 여론조사를 진행하죠. 먼저 민주당이 움직이는데 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인지도를 조사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지금 당도 그렇고 고민정 대변인 본인도 그렇고 마지막 고심 중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고민정 대변인 같은 경우 저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어떤 좀 안타까움을 표한 바가 있냐면 아직 이제 집에 꼬마들이 어리거든요. 근데 이제 청와대 대변인이 워낙 경무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먼저 토로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적 고민 막바지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출마 안 하겠다라고 결심은 못한 거죠. 그렇다면 멘트가 저렇게는 나오지 않을 테니까 고심하고 있다는 멘트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마지막 번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당에서 만약에 한다면 그건 전략공천 케이스로 아마 부를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당에서도 그렇다면 고민정 대변인을 어디에 투입을 해서 한 석이라도 더 그러면 승리를 하겠다라고는 확실한 계획이 아직은 정리가 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일단 좀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 역시 이 국정은 도외시하고 총선에만 올인한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지금 그 이 민주당이 여당이 이 선거 전략이나 뭐 인물 영입 그다음에 물갈이 이런 데서 반보 앞서가고 있는 건 맞다. 이것도 그런 이제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100m 달리기 시작했는데 한 10m쯤 앞에 뛰고 있는 게 맞다. 저도 그건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대개 이제 그 선거 저희가 이제 뭐 그 겪어보면 인지도와 호감도라는 게 이제 비례하기 때문에 기본은 인지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지도야 뭐 더 말할 나위도 없잖아요. 물론 뭐 약간의 브리핑 실수 파문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요새 그 선거에서 주목해야 될 흐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처럼 뭐 인지도 있다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되는 시대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뭐냐? 지역 주민들이 볼 때 저 사람 왜 여기 오지? 하는 데 대한 정합성 있는 설득력 있는 설명이 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략상 지금 이제 여기저기 대입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고리가 되는 거죠. 본인의 이제 물론 그 선거 현장에서의 어떤 그 경쟁력이랄까 그거는 또 물론 별개지만. 조금 전에 전략공천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략공천의 요건은 딱 하나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 열세 지역에 전략공천을 해야만이 당 안에서나 당 밖에서나 전략공천의 어떤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만큼 그러면 당 입장에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대입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일각에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대항마로 이 고민정 대변인 이제 거론이 됐는데 여기 관련해서 뭐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이 고 대변인이 나 전 원내대표 대항마로 거론되는 것을 두고 모욕적이라고 하고 있네요. 좀 약간 좀 뒤끝 장렬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민경욱 그때는 이제 그 한국당 대변인 시절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한 어떤 그런 그 내용을 SNS에 올렸는데 고민정 대변인이 이거에 대해서 거의 이제 정면으로 저격을 했거든요. 민경욱 대변인은 어떤 기자 출신이라고 하는 전까지 거론하면서 저격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민경욱 대변인이 다시 이제 받아치는 그러면서 SNS에서 어떤 설전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아마도 이때의 어떤 그 앙금이 어제 그 멘트로 또 나온 것이 아닌가. 일단 이런 해석을 아니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여기는 어떤 뭐 자기 당 나경원 의원의 어떤 뭐 방어하기 위한 논리도 있겠지만 이 하나로만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전사가 있다는 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회사 그 뭐 후배인데요. 여기 뭐 이렇게 보듬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뭐 저는 우선 그 딴 걸 떠나서 모욕적이다는 표현은 전 적절치는 않다고 봐요. 아니 무슨 선거도 무슨 뭐 저 이 아래위가 있습니까? 원래 거물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도 올라가는 것이고 또 과거에 보면 뭐 저희가 그 일본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자객 공천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새 이제 그 말이 유행하는 거죠, 그죠? 젊고 참신한 그 인물들을 이 거물 지역에 집중 투입을 해가지고 큰 성공을 거뒀죠. 그러니까 그 뒤에 그분들이 다 지금 새로 말하자면 신진 인사 속에서 뭐 지금 장관 된 분, 도쿄 도지사 다 그때 자객 공천에서 나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럴 거는 아니다. 그런 감정이 있더라도 다만 과연 그 현장 그 지역구 사정에 그게 과연 맞느냐는 건 별개의 문제고 다만 저는 모욕적이라는 말은 적절하진 않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 말씀하니까 하나만 환기시켜드리면 저번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구에 한국당에서 전신은 그때는 한국당이었지만 누구를 그 공천했는지 기억하시죠?
정치인 손수조 씨를 그러니까 공천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는 그럼 뭐가 되느냐? 네. 한번 대입해서 한번 과거를 한번 좀 돌아보라는 말씀. 예,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고민정 대변인은요, 그 실질적으로 이런 여론조사의 가상 여론조사에 돌린 것에 보면은 그 뭐 서초 지역, 그다음에 또 의정부 홍문종 그 의원의 홍문종 이렇게 뭐 야권의 유력 주자 쪽에 대입을 시켜봤는데 또 이런 거 하면 또 강남 3구는 보통 이제 자유한국당의 상당 강세 지역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던 이탄희 전 판사를 한번 대입시켜봤고요. 또 뭐 이번에 특별 사면인데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또 해보고 또 김동연 전 부총리도 해보고요. 이게 결국은 그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겠다는 점해 보겠다는 민주당의 어떤 강력한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탄희 전 판사 같은 경우는 어떤 이번 총선은 접는 것으로 이미 보도도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을 공천을 주기로 작정을 하고 어디에 투입을 할 것인가는 이런 접근법이 아니라 자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강세 지역에서 우리가 한 석이라도 더 그러면 쟁취를 해내야 되는데 예. 누가 좋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출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거기에 대입을 해서 다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든 이 사람을 한번 설득해 보겠다. 접근법이 이렇게 돼 있는 이건 완전히 앞뒤가 뒤바뀐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금 여기에 그 투입하려고 한다라는 등식은 너무나 단선적이다. 일단 요 점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마침 그 우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이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 수도권에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보는데 지금 우선 전제로 우리 지금 김평론가가 얘기한 부분을 인정하고 네. 지금 그런 단계인 건 맞다. 다만 저는 강원 지역의 선거를 상당히 총괄 지휘하면서 바람을 일으키는 역할을 부여할 것으로 저는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번에 지난번에 그 사면 복권에 딱 포함된 걸 보고 딱 일감으로 그 생각이 드는 것은 19대 때 보면은 강원 지역을 당시에 지금 민주당이 석권했어요. 근데 20대 때는 석권 당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데 강원 지역의 지금 그 승패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물론 그게 뭐 의석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10석이 채 안 되지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그 싹쓸이하는 상황이 올 때 거기 지역 기반이 있는 우리 어쨌건 이광재 전 지사가 나가는 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게 현지의 또 판단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 부분은 하나 기왕 얘기 나가서 짚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